자, 이번에 2차 곡선 두 번째 시간 타원의 방정식 한번 해봅시다. 6페이지 피시면 되고요. 페이지 6을 피시면 되고 타원이라고 나왔죠. 2차 곡선은 정의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정의를 정확하게 외우셔야 돼요. 타원의 정의는 뭐냐면 한번 읽어볼까요? 평면 위에 서로 다른 두 점 F와 F'에서 거리의 합이 일정한 점의 집합, 위쪽 보시고 거리의 합이 일정한 점의 집합을 타원이라고 부릅니다. 포물선은 점으로부터의 거리와 선으로부터의 거리가 같은 점의 자치를 포물선이라고 부르고요. 타원은 거리의 합이 일정한 점의 자치를 타원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그 초점을 두 개로 찍는데 F와 F'으로 두 개의 초점을 잡아준 다음에 여기서 떨어진 거리가 같은 점의 자치 있죠? 여기 떨어진 요 길이와 요 길이 합이 같은 점들을 쭉 모아주게 되면 이렇게 생긴 타원 위에 존재하게 되는 겁니다. 타원의 정의고요. 물론 이 정의를 통해서 증명을 하시면 타원의 방정식 증명도 가능한데 우리 지금 간단하게 좀 외워놓읍시다. 그리고 이렇게 옆으로 쭉 긴 선이 있죠. 여기를 우린 타원의 장축이라고 부르고 이렇게 이 선을 우린 타원의 단축이다라고 부릅니다. 보통은 타원이 평행이동하지 않으면 얘가 x축이고 이게 y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평행이동하지 않았을 때. 그리고 선생님 지금 요 떨어진 거리가 일정한 점의 자치를 둘의 합이 일정한 점의 자치를 타원이라고 불렀는데 요 점을 이 끝까지 끌고 오잖아요. 그러면 요 길이와 이 길이의 합이 일정하다의 뜻이 될 텐데요. 근데 타원의 방정식을 정리해보면 이 길이하고 요 길이가 서로 같게 돼요. 그럼 결과적으로 요 길이와 요 길이의 합은 이 길이와 이 길이의 합이라 나타나서 거리의 합이라는 것은 결국 타원의 정의는 장축의 길이랑 같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꼭 기억하셔야 해요. 타원의 정의는 장축의 길이랑 같습니다. 여기만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정의, 타원의 정의는 장축의 길이랑 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우리 앞쪽에 포물선에서도 배웠지만 두 초점 사이의 거리가 이번에 우리 뭐가 되냐면 EC라고 하거든요. C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해 드릴 거고 두 초점 사이의 거리를 EC라고 표현을 하시면 되고요. C와 AB의 관계가 있는데 이렇게 생긴 타원의 방정식은 어떻게 쓰면 되냐면요. A제곱분의 X제곱 플러스 B제곱분의 Y의 제곱 얘는 이거 1이다 라고 쓰면 됩니다. 타원의 방정식 증명하는 과정들은 여기저기 많이 나와 있으니까 증명을 해보시면 되고 마치 2차 함수, 3차 함수, 지수로그 함수처럼 그냥 곡선 하나를 외워놓으셔도 됩니다. 이렇게 생긴 타원의 방정식 그냥 외워놓으시면 돼요. 그럼 여기 AB가 있죠. AB는 뭐냐면 예를 들어 Y 대신 0을 대입하면 X축과 만나는 교점 둘이 A-A가 되는 거고 X 대신 0을 대입하면 Y제곱이 B제곱이니까 이 값이 B-B가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타원의 장축과 단축의 끝점들을 연결한 것들을 우리 요 밑에 있는 AB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던 요 C 있죠. C는 두 초점 사이의 거리를 EC라고 잡는다고 했거든요. 그리고 이 초점의 좌표는 그러면 얘가 EC인데 이 길이랑 이 길이 뭐 당연히 같을 테니까 초점의 좌표가 C,0과 마이너스 C,0으로 표현할 수 있을 겁니다. 이해가십니까? C와 AB의 관계는 어떤 관계를 가냐면요. C의 제곱은 A제곱 마이너스 B제곱의 관계를 가져요. 그래서 이 관계를 하나 암기해 놓으시면 됩니다. 근데 타원이 이렇게 생긴 옆으로 넙대대한 타원도 있고요. 타원을 이렇게 홀쭉하게 생긴 세로로 긴 타원도 있거든요. 물론 세로로 긴 타원은 초점들이 이렇게 위아래로 찍히게 되는 거겠죠. 그럼 세로로 기니까 얘는 당연히 장축의 길이가 뭐가 되겠습니까? 그 장축의 길이 2b가 돼야 되는 거고요. 이 식도 b제곱에서 a제곱 빼야 양수가 나오겠죠. c제곱이 양수니까요. 크기 순서라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얘가 타원의 전부거든요. 그리고 평행이동을 할 거고 앞에 나오는 내용이랑 같으니까 그건 좀 연습해 보시면 될 거고 우리 거기 이제 뒤로 좀 넘어가서요. 타원 한번 해볼까요?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합시다. 타원의 방정식 유형 7로 넘어가 보죠. 유형 7 66번 문제 보세요. 타원이 9분의 x제곱 플러스 1분의 y제곱이겠죠. 얘네 이거 얼마나 나왔습니까? 1이라고 나왔죠. 여기서 초점을 구하고 싶으시면 얘가 a제곱이고요. 얘가 b제곱이거든요. 그러니까 a제곱에서 b제곱을 뺀 게 c제곱이니까 둘을 빼면 얼마 나오지? 8 나오죠. 그러니까 c의 제곱이 얼마가 되겠다? 8이 되겠다. 뜻입니다. 그럼 c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8이 되겠죠. 그래서 초점 하나는 얼마가 된다? 루트 8, 0이 돼야 되고요. 또 하나의 초점 f' 뭐가 되겠습니까? 마이너스 루트 8, 0이다. 쓰면 됩니다. 지금 a가 크니까요. 이렇게 옆으로 넙대대한 타원이 되겠죠. 여기서 장축의 길이를 구하라 그러면 9였으니까 3의 제곱이니까 3이겠죠. a가 3이니까 장축의 길이 뭐라고요? 그렇죠. 6이 돼야 된다는 뜻입니다.
근데 장축의 길이가 뭐가 같다고? 그렇죠. 정이랑 같다고 아까 얘기했으니까. 그러니까 두 길이의 합이 결국 항상 6을 만족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죠. 자, 근데 문제는 뭐였냐면 66번에서 타원의 초점을 공유한다고 그랬으니까 결국 그 타원은 C가 얼마가 된다? 루트 8이 되는 타원이다 라고 생각해 주면 되는 거고, 장축의 길이가 타원이 초점이 이렇게 찍혔으니까요. 타원은 이렇게 길게 생겼을 거거든요. 그럼 장축의 길이는 2A예요? 2B예요? 그렇죠. 2A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2A가 얼마가 된다는 얘기야? 거기 써있죠? 10이다 라고 써있네요. 따라서 A는 이꼴 얼마가 돼야 되는 거고 5가 돼야 되는 거고. 그러면 여기서 관계식이 아까 있었으니까 이 관계식에 태워주면 8은 따라서 8은 A제곱 25-B의 제곱을 해주면 됩니다. 그럼 25에서 8 빼주면 되겠죠? 17이네요. 그래서 B의 제곱은 얼마가 되겠다? 17이 됩니다. 타원은 어차피 밑에 내려가는 것들이 제곱들이니까요. 굳이 무리해서 B까지 구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래서 밑에 쓰면 되죠. 17분의 X제곱 플러스, 잘못 썼네요. 25분의 X제곱 플러스 17분의 Y제곱은 1이다 라는 타원을 만들어낼 수 있다 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풀어가시면 돼요. 우리 거기 69번 문제 한 번 더 볼까요? 공식만 정확하게 잘 외우시면 원점을 중심으로 하고 평행이동이 없다는 얘기예요. 평행이동을 하게 되면 얘가 움직이게 되는 거거든요. 포물선처럼. 한 초점이 2루트 7이라고 나왔죠. 그러니까 C의 값이 얼마가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C의 값이 2루트 7인데 초점 위치가 0,로 나왔기 때문에 장축의 길이가 2A입니까? 2B입니까? 당연히 2B가 돼야 돼요. 장축의 길이, 정의의 길이가 2B가 되는 거고, 그리고 그 다음 P점이 마이너스 3루트 2, 4루트 2를 지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P점의 좌표가 마이너스 3루트 2, 4루트 2를 지난다고 했으니까 결국 이 점을 지나는 타원이니까 타원의 방정식을 하나 만들어 놓고 문제 푸시면 되겠네요. 타원의 방정식 한번 만들어 볼까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A제곱분의 X제곱 플러스 B제곱분의 Y의 제곱 쓰고 얘는 1이라고 쓰면 됩니다. 근데 얘가 지금 P를 지난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대입해주면 되겠죠? X제곱해주면 18 되는 거니까요. A제곱분의 18 갖다 쓰시고 B의 제곱은 대입해주면 16, 32가 되겠네요. 32, B제곱분의 32가 될 거고 이 결과가 1이다 라고 써주면 타원의 방정식 하나 만들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관계식은 아까 C의 값이 있으니까 요거 둘의 관계가 아까 있었잖아요. 근데 이번에 초점의 위치가 아까 선생님이 얘기한 것처럼 위아래를 지켜있기 때문에 누구에서 누굴 뺍니까? 그래서 B제곱에서 A제곱을 빼줘야 됩니다. B제곱 마이너스 A제곱을 했을 때 이 결과 얼마다? 얘를 제곱한 거랑 같아서 28이다 라고 써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 두 개, 문자 두 개니까 연립해서 풀어주시면 되는데 어차피 제곱이니까 이런 식으로 풀어가시면 쉽게 풀릴 것 같아요. A제곱을 라지 A로 치환해볼까요? 이렇게 쓰고 B제곱을 라지 B로 치환해봅시다. 이렇게 쓰고 여기는 B는 이걸 결국 뭐가 됩니까? 28 플러스 A가 되는 거죠. 그래서 B 대신 28 플러스 A 대입해서 양변에 A에 28 플러스 A 정도 곱해서 방정식 한번 풀어가시면 답은 뭐 간단하게 문제를 풀어갈 수 있겠다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타원의 방정식 하나만 정확하게 잘 외우시면 그 뒤는 어려움 없이 풀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선생님 아까 얘기한 것처럼 타원도 평행이동을 하죠. 평행이동을 하니까 같이 밀어내시면 되는데 그 71번 문제 볼까요? A제곱분의 X 마이너스 P의 제곱이죠. 플러스 B제곱분의 B제곱이 5였고요. X 마이너스 Q의 Y 마이너스 Q의 제곱이고요. 이 결과가 1이다 나왔습니다. 근데 두 초점 F가 얼마나 나오냐면 5,1이죠? 또 하나가 F'인데 1,1입니다. 항상 2차 곡선들은 그림을 좀 그려보셔야 더 명확해지니까 1,1이 한 요쯤 있다고 생각해 주시면 5,1은 한 요만큼 가 있겠죠? 여기가 1이고 여기가 1이고 여기가 5예요. 이렇게 가 있습니다. 아까 선생님이 얘기한 것처럼 이 두 점 사이의 거리가 몇 P라고 했습니까? 뭐라고요? 몇 C라고요? 2C라고 했죠? 그러니까 이게 2C이기 때문에 얘를 절반으로 자르면 C를 구할 수가 있어서 C의 값은 당연히 얼마가 돼야 돼? 그렇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4니까 C는 2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 둘의 중점을 구해보세요. 이 둘의 중점을 구해주면 더해서 2로 나누면 되니까 3,1이 중점이거든요. 항상 두 초점의 가운데 점만큼 평행이동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타원이 있는데 그 타원은 3,1만큼 평이동 시켜놨다는 게 결국 이 타원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P하고 Q는 이미 드러났죠. P는 얼마가 될 거고 평행이동이니까 P가 얼마가 됩니까? 3이 될 거고 Q는 얼마가 되는구나? 1이 되는구나. 잡아내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초점 위치가 이렇게 옆으로 찍혔죠.
그러면 옆으로 치켰다는 얘기는 이렇게 그려진다는 얘기니까 C제곱은 4는 누구에서? 그렇죠. A제곱에서 누굴 빼주면 됩니까? B의 제곱인데 이게 제곱자리니까 그대로 빼줘야 돼요. 이해가죠? 그죠? 이렇게 옆으로 넘겨주면 A 값을 얼마로 결정할 수 있다? 뭐 3으로 결정할 수 있다. 이 뜻입니다. 그러니까 평이동을 해버려도 이렇게 문제 풀어가시면 되니까 어려움 없이 풀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됐죠? 오케이. 평이동 내용들은 좀 쉬우니까 여기 한번 스스로 해보기로 하고 77번 문제로 가볼까요? 77번 봅시다. 77번 보시면 초점이 나와 있습니다. 평이동을 했을 때 때문에 그러니까 항상 그림을 잘 그려 놓으시고 문제를 풀어가시는 게 좋겠죠. 마이너스 1,5니까요. 여기에 이제 초점 F가 있어요. 여기가 있고 마이너스 1, 마이너스니까 여기 F 프라임이 있겠죠. 초점이 위아래로 찍힌 거로 봐서 위로 넉대대한 타원이 되는 거고 위로 길쭉한 타원이 되는 거고 위로 길쭉한 타원이니까 C제곱은 B제곱 마이너스 A제곱이 될 거고 그리고 장축의 길이는 2B가 될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요 두 사이의 거리 이 점의 좌표가 얼마였습니까? 마이너스 1,5라고 써있고 여기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니까 이 둘 사이의 거리가 지금 보다시피 얼마입니까? 보다시피 6이죠. 6을 반으로 자르면 3이 되는 거니까 여기서 C의 값은 3이구나 라고 결정을 해주면 돼요. 이렇게 결정을 해주시고 장축의 길이가 2루트 3이었어요. 아까 장축의 길이 뭐라고요? 그렇죠. 2B라고 했으니까 B가 얼마가 돼야 된다? B가 루트 13이 된다는 뜻입니다. 2 루트 13이니까 그럼 이 둘의 관계가 있었죠. C의 제곱은 B의 제곱 마이너스 A 제곱을 써주면 돼서 따라서 A를 구해주게 되면 A를 양수라고 보통 두니까요. A는 2가 되는구나 라고 쓰시면 됩니다. 단축의 길이면 2A가 되겠죠. 원래 장축이 2B였으면 단축은 2A가 되는 거니까 2배 해주면 돼서 단축의 길이 얼마구나? 4구나 이렇게 구해내시면 돼요. 간단하죠. 이렇게 풀어가시면 쉽게 풀어낼 수 있으니까요. 꼭 기억을 한번 써먹어보세요. 하나 더 해볼까요? 우리 이거 79번 문제 봅시다. 초점 F가 4,0이에요. 또 하나 F' 얼마나 나왔습니까? 마이너스 2,0입니다. 또 평행이동을 좀 했네요. 그러니까 도시 한번 해보죠. F'이 여기쯤 있다고 생각하시고 여기쯤 있고 F가 여기쯤 있다고 생각을 해주면 이 두 점 사이의 거리가 지금 보다시피 6이거든요. 그러니까 C의 값은 얼마가 되는 게 맞겠다? 반 자르니까 C는 3이다 써주면 되고 이 둘의 중점을 구하면 얼마가 됐죠? 1,0이니까 요만큼 밀어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는 거죠. 조건을 볼까요? 5,0을 지나는 타원입니다. 그럼 타원을 만드는 수밖에 없어요. 타원을 만드는 수밖에 없으니까 이걸 토대로 해서 타원을 만들어 보죠. 뭐라고 쓰면 되냐면 A 제곱분에 X 마이너스 1 제곱 쓰면 돼요. 이렇게. 그리고 B 제곱분에 뭐라고 쓰죠? Y 제곱 쓰면 되죠. 이렇게. 이 결과는 1일 거고 얘가 얼마를 지난다고 했습니까? 그렇죠. 5,0을 지난다고 했으니까요. 5 대입하고 0 대입하면 얘가 사라져서 5 대입하면 결국 어떻게 되죠? A 제곱분에 5를 대입했으니까 16이 되겠네요. 1이 되면서 따라서 A의 제곱은 얼마가 나온다? 16이 나온다. 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얘가 타원이 초점이 왼쪽 오른쪽 튀긴 거로 봐서 타원이 이렇게 그려지는 거죠. 이렇게 타원이 그려진다는 건 A제곱에서 B제곱을 뺀 게 C제곱이 된다는 뜻이니까요. C제곱이 9였으니까 A제곱 16 마이너스 B의 제곱을 써주면 B의 제곱은 얼마가 되겠다? 7이 되겠다. 결정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요거 두 개 대입해주면 타원의 반경식을 구할 수가 있고 y 추가한다는 두 점은 뭐라고 했으니까 x의 0만 대입해서 결과 구해주시면 되겠죠. 타원 쉽죠?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자, 유형 10이요. 이번에 이제 타원의 반경식이 끝났으니까 정의에 대한 얘기가 될 것 같거든요. 80번 문제 볼게요. 길이에 대한 얘기가 2차 곡선에서 언급이 되면 항상 정의로 푸는 거예요. 모든 2차 곡선은 길이에 대한 얘기를 언급하게 되면 항상 정의로 푸는 거죠. 오른쪽 그림과 같이 F점이 있어요. F가 3,0이 있고 F'이 마이너스 3,0이라는 점이 있는데 F를 지나는 직선과 그러니까 초점을 지나는 직선과 만나는 두 교점을 각각 뭐라고 했습니까? A와 B로 했습니다. 근데 우리 왜 포물선에서 초점에서 포물선 위의 점까지 거리에 대한 얘기를 하면 그 점에서 준선 하나 세워놓고 이렇게 수선 내려둔 다음에 두 개의 길이가 같다라는 걸 용어에서 문제 풀었잖아요. 마찬가지로 타원도 지금 타원의 점하고 초점이 연결되어 있으면 당연히 이 길이를 연결시켜줘야 되고 당연히 이 길이를 연결시켜줘야 됩니다. 그럼 이 길이와 이 길이의 합은 일정할 수밖에 없죠. 타원의 정의에 해당하는 길이니까요. 근데 문제 보시면 그 길이가 얼마라고 했습니까? 그 길이가 20이다 라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둘레의 길이가 20이라고 나왔으니까 이 길이는 얼마가 되는 거다? 그렇죠.
그쵸? 10이 되는 건데 이건 타원의 정의에 해당하는 길이니까 지금 옆으로는 업돼야 하기 때문에 결국 정의는 2a라고 했죠. 2a가 10이니까요. 따라서 a는 얼마가 되겠다? 그렇죠. a는 5가 되겠다. 써주면 되겠네요. 이해가니? 오케이. 그리고 초점의 대표가 3,0 마이너스 3,0이니까 c의 값이 얼마가 되는구나? 3이 되는구나. 이 뜻입니다. 그럼 따라서 9는 얼마다? 25 마이너스 b의 제곱이 되니까요. b의 제곱은 얼마가 되죠? 16이 될 거고 b는 4가 되겠네요. 그럼 단축의 길이는 8이다 라고 써주시면 돼요. 이해가십니까? 그래서 주어진 점들이 보통 초점입니다. 그래서 그 초점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가시면 되고 항상 초점하고 연결되지 않다면 그 식들은 다 연결을 해주면 돼요. 거기 보시면 83번 같은 문제 보시면 문제가 복잡하게 생겼는데 어려운 문제는 아니거든요. 보시면 이렇게 타원이 하나 그려져 있죠. 선생님 점 하나만 찍어볼게요. 이 점의 좌표가 여기 A라고 써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P1이라는 점이 있죠.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P2가 여기 어딘가 있고요. 이렇게 연결되어 있고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요. 그죠? 그러면 여기 지금 B라는 점이 있는데 A, B가 계산을 해보시면 포문선의 타원의 초점입니다. 36에서 12를 빼주면 25가 되니까 5하고 마이너스 5가 초점의 각각의 좌표가 되는데 그 A점의 좌표가 마이너스 5,0 B가 5,0이라고 했으니까 이 둘은 초점의 좌표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 타원의 점하고 초점을 당연히 연결시켜야 되니까 따라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AP1 더하기 BP1의 합을 구했을 때 그 결과가 뭐다? 장축의 길이 6의 2배 하면 되니까 12가 된다는 뜻입니다. 그럼 같은 방법으로 AP2 더하기 BP2를 구해도 얘도 얼마가 되는 거죠? 12가 돼서 똥똥똥 이렇게 갈 거고 제일 마지막이 뭐냐면 AP6이거든요. AP6하고 BP6을 더해도 같은 상황이니까 12가 되겠죠. 그럼 이게 6개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더하면 6을 곱해주면 돼서 72가 될 거고 이걸 다 더하면 AP1부터 AP6까지 합이 32니까요. 이 왼쪽의 것이 합이 32가 되는 거고요. 여기는 이제 물어보는 게 되겠죠. 그래서 앤서라고 생각해주면 이 A를 답변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포물선 풀 때 준선 하나 세우고 거리가 같다로 문제 풀었다면 타원은요 초점에서 하나만 연결되어 있으면 다른 초점으로 연결시켜 놓으시면 길이에 대한 문제들은 쉽게 풀려요. 이렇게 쉽게 풀어가시면 됩니다. 자, 유형 11에서는 우리 거기 84번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84번 보세요. 타원이 있습니다. 16하고 9니까 이렇게 생긴 타원이 있겠죠. 이렇게 생긴 타원이 있는데 여기가 뭐 4가 되고 여기가 3이 되는 타원이 될 거예요. 두 초점 F와 F'이 있는데요. F와 F' 뭐 구할 수 있고요. 구할 수 있고 두 개가 이렇게 있을 거고 여기 위에 점점 P가 있어요. P가 있고 이렇게 연결이 돼 있거든요. 정의에 대한 얘기니까 당연히 얘를 구해놓을까요? PF 더하기 PF'을 구했을 때 얘가 장축의 길이랑 같아야 되니까 얼마가 되겠습니까? 8이 될 거야. 근데 문제를 구하는 게 뭡니까? PF 곱하기 PF'을 구하라 그랬죠? 두 길이의 곱의 무슨 값을 구하라? 맥시멈을 구하라. 두 길이의 곱의 맥시멈 구하는 건 전형적인 뭐죠? 산술계하죠. 길이니까 뭐디 암수니까 전형적인 산술계 형태로 넘어가게 될 겁니다. 맞나요? 이렇게 얘기를 해서 두 길이의 합이 8이고 두 개의 곱이 최대값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산술계와 공식을 그대로 태워주시면 되거든요. 뭐 이런 식으로 태우겠죠. PF 더하기 PF' 얘를 갖다 몇으로 나눴을 때 2로 나눴을 때 크거나 같다의 루트에 PF 곱하기 PF' 이런 식으로 갖다 태워주시면 되고 얘가 8이었으니까 대입해서 4가 될 거고 제곱하면 16이 되니까 얘는 최대값이 16이다 라고 쓰셔도 되고 산술계는 원래 이 등호가 성립하는 경우가 증명해보시면 얘네들이 같을 때 등호가 성립하는 거거든요. 근데 둘을 더해서 8인데 둘이 같대요. 그럼 각각 얼마씩이라는 얘기입니까? 4, 4가 됐을 때 결국 최대가 되는 형태가 되겠다는 뜻이죠. 그래서 4, 4 대입하면 16이 되니까 산술계한테 약간 공격적으로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증명하는 과정을 이용하시면 좀 더 편하게 풀어가실 수도 있죠. 이런 식으로 접근해 주시면 돼요. 거기 87번 문제 볼까요? 87번 보시면 3x의 제곱 플러스 2y의 제곱 얘는 또 6이거든요. 타원은 맞는데 여기가 6이라고 써있으면 안 되죠. 저건 1이라고 써있으니까 양변을 6으로 나눠주면 됩니다. 그럼 x제곱이고 2 나눠질 거고 3분의 y의 제곱이 되겠네요. 이 결과는 1이다 라고 쓰면 되죠. 그럼 타원이 이제 세로로 뾰족한 형태의 타원이 될 텐데 두 초점을 f와 f'이라고 했을 때 또 똑같은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타원을 그려보시면 2차 곡선은 그림을 안 그리면 문제 풀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좀 잘 못 그리더라도 선생님 타원 잘 못 그리는데
잘 못 그리더라도 꼭 그려놓으시고 방향만 맞추면 되니까요. 옆으로인지 세로인지 방향만 맞춰주면 되는 거니까 여기 한 점 P를 잡았어요. 그랬을 때 이렇게 되는 길이에 대한 얘기가 되겠죠. 그럼 두 길이의 합을 구하면 장축의 길이랑 같은 거라 PF 더하기 PF 프라임을 구하면 루트니까 그죠? 2 루트 3 갖다 쓰시면 얘가 결국 이 두 길이의 합을 구할 수가 있다는 뜻인데 문제는 뭘 구하라고 했습니까? 바뀌어 있네요. PF의 제곱 플러스 PF 프라임의 제곱을 구하라에 무슨 값을 구하라? 최소값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가장 먼저 생각이 나는 건 PF 프라임, PF를 뭐 T 정도로 치환했을 때 얘를 T로 치환하면 여기 T의 제곱이 될 거고요. PF 프라임은 옆으로 넘겨주면 되니까 2 루트 3, 2 루트 3 마이너스 T가 되는 거죠. 2 루트 3 마이너스 T가 되는 겁니다. 제곱 갖다 쓰시면 되고 그럼 얘를 전개를 해주면 이건 2차 함수 만들어지겠죠. 대칭축을 가지고 문제 풀어가시면 됩니다. 뭐 다른 방법들 많아요. 코시-슈바르트도 성립하고 산술계도 성립하는 형태이긴 하지만 이런 식으로 대입해서 2차 함수도 분명히 풀 수 있으니까 혹시 다른 방법도 궁금하시면 갖고 와서 질문하시고요. 이거 전개해서 문제 풀어가시면 되는 거죠. 전개하시면 2t의 제곱이 될 거고 가운데 항이 마이너스 4 루트 3t가 되는 거고 플러스 제곱하면 12가 될 거라 이게 지금 최소값이 되는 형태가 되겠죠. 문제는 최소를 구하라고 했고 대칭축을 구하면 루트 3 나오겠네요. 그죠? 대칭축이 루트 3이니까 루트 3 집어넣어서 계산만 하시면 최소값 구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산해 주시면 됩니다. 자, 타원 한번 배워봤는데 타원을 정확하게 하시면 쌍곡선이 매우 쉬워요. 그러니까 타원을 정확하게 다 정리하시고 마찬가지로 여기 있는 타원 문제를 싹 다 풀어놓으신 후에 쌍곡선을 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문제가 쉽습니다. 꼭 다 정리해놓고 쌍곡선 보세요. 자, 고생했습니다.